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도 또 진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약 교재로는 이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비과세가 나와 있죠. 비과세. 자,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재산세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과세가 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한 2, 3년 주기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 중심으로 보시되 좀 특이한 것들은 좀 체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비과세가 되는데 이제 이 항목 중에서 또 과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자. 왜? 과세권자니까.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분. 자, 우리가 문산이나 파주 같은 데를 통제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통제보호구역은 이제 건드리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단 전이나 답이나 과소 및 대지를 일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전이나 답이나 과소 및 대지를 일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거는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이거는 과세를 하자. 네, 제외가 아니라 이거는 과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원자연 환경지구 임야죠. 환경지구. 보존지구가 아니라 환경지구 임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우리 보존지구. 자, 우리 비과세는 보존지구가 돼야지. 보존지구는 비과세. 근데 환경지구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요건 좀 체크를 해서 알아두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65페이지에 그 이번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보시면은 거기 4번 있죠. 동남이 4번 보존지구화 됐을 땐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이제 제방이 있을 거예요. 제방. 네, 제방.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제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뚝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 되지만 특정인을 위한 제방은 이거는 공익성이 떨어지는 거군요. 나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주는 건데 이거는 제외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자, 그 이번에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거기 나오죠. 네. 그래서 1, 2, 3, 4 있는데 예. 그다음에 2번에 통제보호구역 요거는 비과세지만 요거는 과세다. 그다음에 거기에 4번에 보존지구 임야가 있는데 그 보존지구 임야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을까요? 제방 쓰시고 단 특정인을 위한 제방은 과세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6번이죠. 우리 자료상 6번인데 바로 임시사용 건축물입니다. 임시. 그럼 임시면 우리가 몇 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이죠. 근데 만약에 문장에서 만약에 1년을 초과하였다. 그럼 이게 달라져요. 1년을 초과해버리면 임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과세가 돼요. 1년 미만일 땐 비과세지만 1년을 초과했을 때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8번에 보시면 8번이 이제 이거죠.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주택. 이건 더 이상 건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응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됐는데 다만 토지는 제외한다. 자, 토지는 제외한다는 건 과세한다는 거예요. 과세. 자,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건물이 철거되고 주택이 멸실되고 나면 그 공토가 남잖아요. 그럼 보통 이걸 뭘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네, 주차부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응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하자.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 대지 지분은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내용은 이제 8번. 우리 8번에 이제 그 내용이 있죠.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다시 오시면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서 동그라미 1번. 자, 이게 원래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성한 건물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우리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그 지문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이죠. 기억.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이거였죠. 자, 니은은 국가 등과 플러스 연부 매매.
연단이 할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거죠. 그럼 무상으로 받으면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된다. 그렇죠? 매수 계약자가 된다. 이런 얘기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젠스를 부과하자 유료 체크, 유상 이전 약정 체크.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 빵빵빵 씨의 사유재산의 일부를 이걸 무료로 써요. 시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실이 싫어서 시청한테 무료로 챙겨주고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채워놓고. 자, 그러면 시청이 들어와 있으면 좀 건물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목적으로 그럼 한 6개월만 무료로 쓰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 입장에서 무료로 쓰는 마당에 이거 세금 받으면 되겠어요? 재산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부가징수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이 부가징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재산세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재산세는 관할이 어디다?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고 했었죠. 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얘네가 어떤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본다고 그랬었죠.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보고 만약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와서 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와서 한다. 이렇게 했었죠. 왜?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그러면 그 공부상에 나와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이 뭐가 있었다? 토지재산, 건축물 재산, 주택 재산, 선박 재산, 항공기 재산 5가지 있었죠. 이 5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럼 5가지 형태의 재산을 확인해서 자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재산가액을 조회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재산가액을 조회를 하면은 시가표준액이라고 조회가 되는 거고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무슨 비율? 그렇습니다. 공정 시장 가의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공정 시장 가의 비율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 비율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가격을 조정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과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되고 곱하기 세금요율. 네, 세금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금요율이 되고 이 세율에는 우리가 표준세율이 있고 두 번째는 중과세율이 있고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례는 한 가지, 중과도 한 가지. 표준은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이 있다. 그래서 건축물, 주택, 토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제 신고납부에 고지납부에 고지납부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한다. 보통징수한다. 그래서 보통징수. 그러면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보통징수는 그때 보통징수는 우리가 자 재산세가 얼마 재산세가 얼마 그다음에 딸려 붙는 게 지방교육세가 얼마 지방교육세가 얼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 지방교육세가 얼마 지역자원시설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대해서 곱하기 20% 그러면 요게 100만 원이 되면 얘는 20만 원이 되는 거고 얘가 10만 원이 되면 얘는 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지서 한 장 가고 이렇게 해서 고지서 한 장 갑니다. 네, 저기 자, 요거예요. 그럼 재산세가 만약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많이 나오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납이라고 하는 거고
분할해서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액이 됐을 때는 징수 자체를 면제해 주겠다. 소액이 됐을 땐 징수 자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뭐 건축물이다, 상가 등의 건물이다, 그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딱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조회를 해봤더니 얘가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였었죠? 70%. 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60%.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이 70%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10억에 70%가 되면 얼마예요? 과표가 7억 원이 되겠죠? 맞아요? 7억 원. 그 다음에 표준 중과 특례 중에 어떤 거 써야 돼요? 건물에 대한 표준세. 맞죠? 그럼 얘는 0.25%가 되겠죠? 0.25%. 그럼 7억에 0.25%가 나오면 얼마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그 세금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받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지역자원열세는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재산세다. 그러면 우리 교재 부가징수,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일이 뭘 하는 거 있었죠? 납세문자를 따지는 중요한 날짜였었죠. 이건 다 아실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별 표시 놓으시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7월과 9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의 이분에는 7월이고 나머지는 9월달이다.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나머지는 7월달. 다시요. 토지 또는 주택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나머지는 7월달.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세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2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7월 말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20만 원 초과됐을 때는 반반씩 고지한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66페이지 3번에 납세지와 가세권자. 자,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소재지예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 항공의 소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 절차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자. 그러면 전체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는 자, 어떻게 되세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한다, 징수를 면제한다, 징수를 면제한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것이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나옵니다. 세부담의 상한. 자, 세부담의 상한. 네. 세부담의 상한 별표 쳐 놓으시고,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가 뭐였었죠? 그거는 전년도보다도 당해년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도를 두는 제도였었죠. 즉 우리가 요 시가표준치가 올라간다거나 공정시장가율이 올라가 버리면 전체 세금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세부담의 상한선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에 150% 돼 있죠. 하지만 주택은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념할 점은 주택은 150%가 아니라 130% 된다는 거예요. 주택은 150%가 아니라 130% 된다. 하지만 토지 건축물은 150%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뭐 2021년도에는 10만 원 나왔었는데 2022년도에는 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0만 원 나올 게 20만 원 나오려면 2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배 다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50%다. 그러면은 15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납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130%가 된다. 그러면 10만 원 130%면 13만 원까지만 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7만 원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저기요. 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20%다. 예. 그래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부가세가 지방교육세가 20%, 2만 원, 20만 원 되겠어요. 10만 원, 2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병기세. 자, 병기되는 조세가 있죠. 거기다도 밑줄 쳐놓으시고, 병기라는 건 뭐예요?
재산세 고지서랑 같이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성격이 독립세입니다. 독립세고 그 다음에가 목적세예요. 독립세고 목적세다. 목적세. 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2배 또는 3배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래 소방분 뭐 특정 자원분 시설분이 있는데 얘는 소방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분 만약에 뭐 특정 자원분 시설분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방분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자, 과세 대상이 건축물, 이런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선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건물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럼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 꺼죠. 그러면 소방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박에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방선이 이제 와가지고 물대포를 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유지를 위해서, 이런 소방시설 유지에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절세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자, 9번에 분할납부와 물납이 있죠. 별 표시 2개 돼 있죠. 자, 둘 다 중요합니다. 분할납부는 나눠내는 거고 물납은 금전 대신 부동산을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그동안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 거기다 써놓을까요? 자, 비교라고 써놓으시고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이 제도가 없어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네, 요 규정이 없습니다. 예,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요 규정이 없다. 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할납부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하는 자가 내라.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하는 자가 내고 분할납부는 납부하면 납부기한 내 신청하면 되고 물납은 이제 여유있게 10일 전까지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일 이내에 통지해 줍니다. 네. 왜 물납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뭐 받았는데 얼굴을 살펴보니까 뭐 근저당 많이 잡혀 있고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신청 허가를 받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 금액은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초과액이고 500만 원 초과 시는 50% 이하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나왔다면 250만 원 내주고 다시 50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주고 다시 300만 원을 내준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다음에 물납 대상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납의 평가는 시가로 해라. 과세 기준 현재 시가로 해라. 6월 현재 시가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예, 이거예요. 우리가 재산세는 신고납부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고납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고지납부 보통징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납기를 위반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납기를 위반하면 이거는 가상금이 부과돼요.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없고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가상금. 그래서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이런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없고 가상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제 물건을 맡겼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니까 위탁자에게 고지하는데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물을 지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니면 뭐 지금 외국에 있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탁자에게 이제 고지서를 발송해 줘야겠죠. 그럼 수탁자가 그 신탁된 부동산이 물이잖아요. 물적인 책임을 진다. 납세물을 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가상금은 기본 가상금이 3%가 되고 중가상금은 1개월이 지나면 또 이자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다만 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 조세 총론에서 했었던 거죠.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뭘로 바뀌었다 그러냐면 고지후 납부정가전세. 그렇죠? 고지후 납부정가전세고 걔는 3%가 붙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물납 분할납부 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이렇게 29회 31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우리 기출 문제 특강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답이 이제 두 개인데 한번 볼게요. 두 개를 찾아볼게요. 일단은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자, 일단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예, 6월 1일로 한다. 6월 1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7월인가요? 9월이죠, 9월. 그렇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자체 장은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 25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5가 되겠고 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하나요? 특별징수? 네. 얘는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되겠죠. 네, 보통징수.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법이죠.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잖아요. 네,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합니다.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맞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가 요거가 되겠습니다. 저기,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패턴은 일단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지금 비교해놨죠. 이 비교하는 내용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계산구조를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부가징수.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해서 종합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기준일이 동일하죠. 기준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둘 다 6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기간이 좀 다르죠. 네,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겨울이죠. 아예 계절이 달라요. 12월이다. 그리고 우리 재산세는 출발점 날짜가 16일부터입니다. 16일부터 돼 있는데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돼 있죠.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과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데 재산세는 고지납부입니다. 네, 공통점은 그럼 종부세도 고지납부예요. 다만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로 하고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라 하고 국세 고지를 정부부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세. 네,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예외가 신고납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과되는 조세가 지방교육세가 있고 얘는 농특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20%, 네, 20%가 부과됩니다. 20%. 그러면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 10만 원이면 2만 원 되겠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종부세가 1000만 원이면 얘는 200만 원, 100만 원이면 2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병기되는 조세, 자, 지역자원절세가 있었죠. 대신 얘는 소방분이라고 했죠. 소방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였었지요. 네, 아예 징수를 우리가 면제해주겠다. 아예 징수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종부세는 없다. 왜? 부자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신고. 자, 이거 우리 15일 했었죠. 15일. 기준으로부터 15일까지 변동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납기고지서 말고는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요거 몇 개월 했었죠? 2개월. 근데 종부세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6개월까지 연장이 돼 있죠. 네. 이렇게 개월수 나와 있네요. 네, 2개월, 6개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얘도 2개월이었다가 이 종부세 부담액이 커지면서 이것도 내고 곧 이것도 내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시 물납이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이 없다는 거죠. 요것도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1,000만 원 초과시 물납은 뭘로 할 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뭘로 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관할, 그렇죠? 관할, 구형, 네. 관할 구형 내 뭘로 할 수 있었죠? 네.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었죠. 관할 구형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됐었죠. 그래서 물납 신청하고 대신 물납 상태가 안 좋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10일 이내, 통지는 5일 빨리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종부세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입니다. 얘는 소유자별, 인별합산이 인별. 자,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자별 합산이다. 인별합산이다. 그러면 남편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합산하지 않고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인별로 남편은 남편 것끼리 합산, 부인은 부인 것끼리 합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세대별 합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대별 합산 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세다. 그 다음에 기준은 됐고 실질과세 원칙 됐고 그 다음에 원칙은 정부부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요거 알아둬야 될 문장이 있었죠. 그러면 신고를 선택하다 보니까 신고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과소신고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신고가 원칙이 아니거든요. 고지가 원칙이다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 되겠습니다. 무신고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부동산은 물납이 됐었죠. 네.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지요.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둬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7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자, 그다음에는 이제 과세 대상이죠. 자, 우리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건 주선항 있었죠. 토건 주선항. 네, 토건 주선항이 있었습니다. 토건 주선항. 토건 주선항. 네. 토건 주선항이 있습니다. 토건 주선항. 그래서 항공기,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자, 특히 요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사라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령에 따른 토지하고 주택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토지하고 주택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대상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그 71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리 교재 71페이지에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자, 별표시. 여기 자주 출제가 돼요. 즉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충분히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 적용 대상이 실제로 이제 의뢰인들이 고지서를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종부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재산세 대장에는 우리가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산 토지, 주택, 별장,
건물이 돼 있는데 거기 건축물이라 불리는 거 일반 건축물, 골프장, 가밀적인 공장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도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대신 주택에서 일반이든 고급주택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만 별장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중에서 분리 별도 합산 종합산인데 합산 토지는 되지만 분리과세 토지는 X 종부세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고 건물 상업용 건물은 재산세 나오지만 종부세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토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지는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별도 합산 과세 토지라고 했었죠.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했었어요.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그럼 별도 합산은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토지가 되는 거고 별도 합산 토지가 되는 거고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얘는 종합 합산 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는 얘는 80억을 넘어야 되는 거고 종합산 토지는 5억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80억, 얘는 5억. 그랬을 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저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토지는 별도 합산, 종합산 토지만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은 재산세 대상이 되고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은 이렇게. 자, 이런 패턴 내용을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박스 있는 걸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별장. 이거 아주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 얘는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별장은 우리가 재산세율이 몇 프로인지 기억하십니까? 별사, 골사, 오사 4%죠. 매년 4%예요. 4%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평가치가 만약 10억이면 4천만 원이에요. 골프장, 오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미 낼 만큼 냈다. 이미 낼 만큼 냈는데 이걸 또 낸다? 아, 이건 너무나 과징이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토지 구분, 지난 시간에 토지 구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토지 구분과 우리가 연결성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즉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를 말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잖아요, 사회복지. 그러면 사회복지는 합산과세 토지로 가야 되나요? 분리과세 토지로 가야 되나요? 사회복지는. 그렇죠. 분리과세 토지죠. 얘는 분리죠, 분리. 그렇죠? 농지니까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제외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 건물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 그렇죠? 무허가 건물의 토지죠.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자, 무허가요, 무허가. 무허가. 그러면 건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얘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비삼용 토지,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데 종합산 토지가 됩니다. 얘는 뭐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니까 적용 대상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 패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XX 적용 대상이 되죠. 자, 그 사람들이 특히 토지 구분 그다음에 나머지 과세 대상 꼭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거는 또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